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전역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한국산 제품을 움켜쥐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해변가에선 환경운동가들이 집단으로 항해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 중심에 선 여성, 사라 고어의 손에는 텅 빈 한국 화장품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보물입니다. 왜 환경운동가가 화장품을 위해 거리로 나섰을까요? 바다와 피부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고어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환경운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언제나 태양과 함께했습니다. 해변에 쓰레기를 줍고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냈죠.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했고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한 후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제 피부는 햇볕에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잠깐만 야외 활동을 해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웠어요. 심할 때는 물집이 생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은 제 일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야외 활동은 필수인데 피부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어요. 사라, 오늘도 선크림 바르고 나왔어? 동료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로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죠. 당연하지, 이거 없인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저는 가방에서 선크림을 꺼내 다시 한 번 더 발랐어요. 이미 세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여전히 따가웠죠. 두꺼운 층의 선크림이 얼굴에 남아 끈적거리는 느낌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성분 봤어? 산호초에 안 좋다던데. 제시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환경운동가로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러움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이 제가 보호하려는 바로 그 환경을 해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제가 쓰던 선크림의 성분을 찾아봤습니다.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성분들이었어요. 이 화학 성분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산호초를 죽이고 해양 생물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과 제 피부를 보호하는 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변 정화 활동을 하다 얼굴이 다시 화끈거렸습니다.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졌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얼음팩을 대며 화상을 시켜야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환경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제 피부를 지켜줄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이 과연 존재할까요? 많은 브랜드가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린워싱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포럼을 뒤지고 환경단체의 보고서를 읽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명확한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환경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활 속 실천이라는 주제였어요. 여러 연사들의 발표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네랄 선크림은 산호초에 무해하면서도 피부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화장품 연구원이었어요. 슬라이드에는 한국 선크림의 성분과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죠.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일반 선크림과 달리 한국의 미네랄 선크림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땀이 배었어요. 정말 환경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가요? 제 피부는 정말 민감해서요. 네, 한국 선크림은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고 미네랄 성분으로 만들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좋아요.
연구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몇 가지 제품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상세한 설명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인터넷에서 그 제품들을 찾아봤어요. 리뷰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피부 건강과 환경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송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했고 피부는 여전히 고통스러웠어요. 드디어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한글로 된 라벨이 붙어있는 하얀 튜브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설명서는 영어로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포장을 뜯으며 느껴지는 설렘과 기대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거 냄새가 거의 없네. 기존 선크림과는 달리 백탁 현상도 적고 발림성도 좋았어요.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면서도 보호막을 형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부가 자연스러워 보였고 끈적임도 훨씬 적었어요. 그날 해변에서 4시간 동안 일했는데 놀랍게도 피부가 따갑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계속 거울을 보며 확인했어요. 평소라면 이미 빨갛게 달아올랐을 시간인데 피부는 여전히 정상 상태였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단 하루 만에?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틀, 3일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피부 자극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화상도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품이 산호초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의 짐도 덜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피부 발진이 줄어들었고 햇볕에 노출되어도 예전처럼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죠. 이제 저는 제 일과 피부 건강 그리고 환경보호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라, 피부가 좋아 보여. 뭐 바꿨어?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선크림을 쓰기 시작했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 선크림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왜 환경에 좋은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곧 사무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 행정부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방금 찾은 해결책이 다시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크게 오를 테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문제가 아니야 환경과 건강의 문제라고.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환경과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어요. 이미 많은 제품들이 품절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사재기를 시작한 거죠. 몇 개 남아있는 제품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몇 개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이렇게 사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됐지만 당장의 필요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고민 끝에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크림의 효과와 환경적 가치, 그리고 관세 부과로 인한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한 더 큰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과 공유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제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과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환경보호와 건강 모두 중요한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사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어 씨, 한국 선크림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가 걸린 문제였어요. 제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빨리 지역 신문에 실렸고 온라인으로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공감과 지지였어요.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죠. 익명의 댓글들은 때로 날카로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좋다면 미국 회사들도 만들었겠지. 환경운동가라면서 외국 제품을 홍보하는 건 모순 아닌가? 이런 댓글을 보며 속상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만을 말했고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크림의 성분, 제조 과정,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학술 논문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정말 환경에 이롭고 피부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선크림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고원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해해 주시는 분께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을 초대합니다. 이메일에는 항공권과 숙박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니 정식 초청이 맞았습니다. 가야 할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고민하던 중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눈빛의 소녀는 모래성을 짓다가 문득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왜 바다를 지켜야 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 아이에게 대답하며 저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크림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제 블로그에도 한국 방문 계획을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돌아와서 들려줄 이야기가 궁금했나 봐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여권을 준비하며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낯선 나라 모르는 언어. 혼자 가는 여행이라 불안했지만 그 불안보다 더 컸던 건 진실을 알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곳이었지만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는 회사 직원 미나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미나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층 빌딩과 푸른 산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미나는 운전하면서도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내일 공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을 설쳤지만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이제 곧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나와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공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미나는 회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써왔다고 했어요.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의 핵심 가치니까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대했는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중간 크기의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품이 만들어지나요? 네, 연구실부터 생산 라인까지 모두 이곳에 있어요. 공장 입구에서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연구원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박사는 친절하게 선크림의 원료와 제조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원료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하나하나 들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선크림의 핵심은 미네랄 성분이에요. 화학적 차단제 대신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죠. 이것이 피부에도 좋고 환경에도 해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어떻게 피부를 보호하는지, 왜 환경에 해롭지 않은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과학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람 모두를 생각하는 제품이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제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실제 실험 과정도 보여주었어요. 원료의 안전성 테스트부터 환경 영향 평가까지 모든 단계가 철저했습니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수조에는 실제 산호초 조각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성분을 노출시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에서 확실히 그들의 제품이 산호초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도 신뢰를 주었어요. 이 과정은 보통 2년 이상 걸려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사용하던 선크림에 들어간 노력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깨끗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정확하고 신중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기계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과정이 여전히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장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까지 환경을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죠. 점심시간에는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경험이었어요. 낯선 맛이었지만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식사하며 그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답은 진솔했고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소 근처의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환경 프로젝트였어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제품 판매액의 일부를 자연보호에 기부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진행 중인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종식물을 심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활동이었어요. 이런 노력이 제품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야.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제품이지.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구실의 철저한 테스트, 생산 라인의 정성, 환경보호 프로젝트. 모든 것이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제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은 미나와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적인 궁궐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시 곳곳에 있는 녹지 공간이었어요.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들, 하천을 복원한 청계천. 도시개발과 자연 보존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미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회사 대표와 만남이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인상을 주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사라 씨를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는 회사의 창립 이야기부터 시작해 미래 비전까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국경을 넘어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관세 문제도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라 씨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건강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하는 분이 저희 제품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제품이 관세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가 살던 그곳이었지만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시선을 바꿔놓은 거죠. 이제 저는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연구실에서 본 실험들, 생산 라인의 정성, 환경보호 프로젝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선크림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모두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글에는 공장 사진과 연구원들과의 대화 내용도 포함했어요. 물론 회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공개했습니다. 제 글이 한국 회사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보에 감사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 제품 써보고 싶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니 희망적이네요. 관세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 여정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 블로그를 통해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어 씨 한국 방문 경험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TV 인터뷰는 생각보다 긴장됐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환경과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방송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크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메일로 질문과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환경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회사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문제를 피하면서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보도자료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 회사의 계획이 이미 있었겠지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그 결정을 앞당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에서 저에게 환경 자문 역할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제 경험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건 제가 환경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 경험과 지식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선크림 회사의 미국 공장 설립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부터 지역 사회와의 소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공장이 들어서면 관세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거예요.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 시설을 통해 미국 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계획 단계고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인허가 과정도 복잡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크림의 사례를 통해 환경보호와 개인 건강이 양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보람차답니다. 우리의 선택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활동을 하며 제 삶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환경운동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이 실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해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피부가 나아졌어요.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니 더 기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 선크림을 바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변은 여전히 아름답고 제가 보호하고 싶은 그곳 그대로입니다. 관세 문제는 여전히 현실이지만 이제 우리에겐 해결책을 향한 희망이 있어요. 이 작은 튜브 속에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철학이 제 삶을 바꿨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필요한 답을 찾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이제는 제 고향에도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건강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제가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